지난달 한 국회의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연령별 성주체성 장애 환자 현황이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명진 상임운영위원장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말씀을 드린 내용, 그러니까 성주체성 장애 환자 현황. 이게 일단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의하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성주체성 장애를 자신과 반대되는 성으로 살고 싶거나 또는 이 반대되는 성을 갈구해서 갈망해서 또 해부학적인 성이 이런 자기 가진 성이 불편하고 부적절하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 부류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자기의 생각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외과적 수술이나 호르몬 처치 등을 이제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성주체성 장애 환자의 그룹에 넣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신과 반대되는 성의 모습으로 살고 싶거나 예. 또는 뭐 갈구하는 그런 질병을 이야기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런 자료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이런 자료들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발표가 되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한 국회의원이 발표를 했는데, 이런 그 발표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은 이런 그 자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분석해서 특히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성경적 가치관을 구현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해마다 증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한 10,000명 정도가 이런 이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요 숫자들은 실제로는 그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게 합당한 질병이다 인정이 되면은 보험 혜택을 받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보험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제 요 한 10,0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고,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성주체성 장애를 가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궁금하기도 하죠. 우리나라 인구가 한 5,200만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한 5만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 나라는 외국보다는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은 문제는 이런 통계를 통해서 알다시피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제 저희에게 관심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발표된 거에 대해서 이제 통계에서 유의할 점이 뭐냐면 20대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20대가. 우리네는 이제 보통 한 24세 정도까지 돼야 충분히 성숙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야 올바른 분별력, 감정 조절 뭐 이런 것들이 인격적 판단이 가능한데, 그게 다 성숙되기 전에 이런 그 위험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학생들이 그거를 갖다가 자기 것을 그냥 흡수해버리죠. 스포츠처럼. 이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20대가 제일 많고 30대, 10대 이 많다는 것은 아마 그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교육을 받은 결과로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이슈들, 이런 문제들이 보편화되거나 일반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메릴랜드라는 조그만 주에 몽고메리의 시가 있어요. 거기 젠더 교육이나 포괄적 교육을 집중적으로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2년 동안에 트랜스젠더 중고등 학생들이 11배나 증가를 합니다. 이런 추세를 봐서 이 문제가 교육에 있지 않았나. 교육 중에서 어떤 내용이냐 그 문제인데 바로 젠더 교육, 젠더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강요하고 그것이 맞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성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내가 뭐 반대 성의 소름을 내가 맡겠다.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이제 마구 이제 그걸 갖다 주입하는 이제 의사들도 있고 의료기관이 있고, 그러니까 그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성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주입하니까 어떨 때는 생명에 위협되는 그런 합병증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우리 대사질환도 많고 호르몬만 해도 이렇게 심각한 합병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수술 후에 합병증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유지하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판단해야 되는데 청소년 시기에는 이게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자기가 함부로 수술을 받거나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아서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돈을 모은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성인이 되면 내가 모은 돈으로 나 수술 받겠어. 이런 아이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글쎄 이걸 다양성의 인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 사회적 질서나 윤리에 벗어나는 것까지 다양성을 인정해주면 안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너 당신 그 사람을 왜 해줬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어. 나를 인정해줘. 내가 다양성을 인정해줘.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자기 결정권이. 그렇죠. 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본인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기준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충분히 판단하고 거기서 서로가 이제 합의하는 상태에서 다양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요새는 이제 다양성만 강조하고 책임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저희 청소년들은 유행이나 흐름에 민감하잖아요. 다양하다, 새로운 것이다 그러면 솔깃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다. 피해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결과를 알아야 된다. 또 최신의 것, 최근의 것, 흐름 따라 막 나오니까 이게 좋은 건가 없다 하는데 이게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유행이나 흐름에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는 올바른 기준을 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호막이 되어주죠. 기성세대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보호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이끌어주고 우리가 희생하고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나서서 울타리를 헐어버린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 교회도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기울여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요새 선행학습 많이 하잖아요. 네네. 초등학생들도 미분적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필요가 없잖아요. 특히나 성이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나에 맞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을 앞둔 이제 청춘 남녀들이 이제 자기가 부부로서의 생활하기 전에 성적 지식을 갖는 건 꼭 필요하지요. 네. 그런데 초등학생이 왜 필요합니까? 그들에게는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절제, 윤리, 성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성은 인격적으로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의 소중함과 특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윤리교육, 절제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내게 성을 소중하게 지키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네. 이런 위험한 포괄적 성교육 이런 것들은 안 되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호기심 발동해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요새 너무 흥미 위주로 나가서 유튜브나 틱톡이나 이런 데 보면요. 성인들만 알아야 될 거, 그런 내용을 여과 없이 막 내보내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15세, 19세 이렇게 기준을 두었잖아요. 그 기준을 둔 이유가 바로 우리 아이들을 이런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우리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잖아요. 왜냐면 칼을 줬을 적에 칼이란 것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엄마에서 요리할 때도 쓰고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수술할 때도 쓰지만 어린아이 때 주게 되면 위험한 도구가 돼버린단 말이죠. 네네. 이래서 우리가 나이의 연령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적인 이 교육, 성적인 지식 이런 것 역시도 나이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호기심만 유발하고 또 성정체성 혼란시킬 수 있는 젠더 교육이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영원히 피폐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자 우리가 이거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젠더리즘이나 동성애를 허용하고 무너진 교회들 열방의 교회들이 많거든요. 예.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그들을 일으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고 또 소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억하고 또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명진 상임운영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